네, 바로 전 시간에 싱크로너스 카운터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싱크로너스 카운터, 다른 말로 리플 카운터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동기식 카운터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카운터를 분류할 때 프리플랍의 상태가 변화하는 시점에 따라서 동기식 카운터하고 비동기식 카운터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동기식 카운터의 경우에는 프리플랍들이 공통된 하나의 클락을 사용한다. 따라서 모든 프리플랍들이 트리거링 하는 시점이 동일하다. 변하는 시점이 동일하다. 클락의 어떤 엣지에 대해서 모든 프리플랍들이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프리플랍들이 모두 동시에 동작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동기식 카운터는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프리플랍의 클락 단자에 연결된 신호가 하나가 아니다,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프리플랍들은 모든 프리플랍들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클락 입력에 따라서 클락 입력에 사용되는 프리플랍의 출력이 변화한 다음에 이 프리플랍이 동작함으로 시리얼, 직렬적으로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비동기식 카운터의 회로를 한번 살펴보죠. 이 클락 입력을 살펴보시면 이 첫 번째 프리플랍의 경우에는 외부 클락을 입력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두 번째 프리플랍의 경우에는 첫 번째 프리플랍의 출력을 클락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리플랍은 두 번째 프리플랍의 출력을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리플랍은 세 번째 프리플랍의 출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비동기식 카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프리플랍에 사용하는 클락 신호, 클락 단자에 연결되는 신호가 다른 프리플랍의 출력 Q 또는 Q바가 연결이 된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클락이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클락 신호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 그리고 모든 프리플랍을 살펴보니까 JK 단자에 모두 1이 가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클락 신호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이 Q가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1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A1은 어떻게 변화할까? 먼저 A1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A1은 반대로 되죠.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왜? JK가 모두 11이니까 반대 상태로 됩니다.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면 여기가 되겠네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가 된다. 네거티브 엣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거티브 엣지를 표시를 하고,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A1이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A1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자, A1, A2, A3, A4는 각각 프리플랍의 출력을 의미하는데 최초에는 모두 0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0, 0, 0, 0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1, A2, A3는 모두 제로다. 모두 0, 0, 0, 0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프리플랍의 어싱크로너스 입력인 프리셋하고 클리어 단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리플랍의 클리어 단자를 최초의 초기 상태에서 이네이블 시켜놓으면 다 0으로 되겠죠. 자, A1은 요 클락의 네거티브 에지에서 0이었다가 0인 상태에서 1로 바뀌죠. 그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클락의 네거티브 에지에서 다시 반대로 됐고 0으로 됐고 0을 유지하다가 클락의 네거티브 에지면 반대로 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다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고 그래서 이러한 파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프리플랍의 클락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클락의 엣지를 만날 때 프리플랍 입력 단자의 값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A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2는 어떻게 변화하죠? 반대로 되죠? JK11이니까. 언제 반대로 됩니까?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A1의 네거티브 엣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A1의 네거티브 엣지는 여기에요. 그래서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2는 반대로 된다. A2는 0이었다가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1로 바뀌고 그 외에는 1을 계속 유지하다가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0으로 됐다가 0을 유지하고 있다가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1로 되고 1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A1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0가 되고 0였다가 1로 어디서 네거티브 엣지에서 1이었다가 0로 0를 유지하고 있다가 1로 1이었다가 0로 0였다가 1로 이와 같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를 살펴볼까요? A3도 마찬가지죠. 반대가 됩니다. 언제? A2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2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3는 반대가 된다. A2의 네거티브 엣지가 어디예요? 1에서 0으로 변한 여기죠. 여기서 반대로 된다. A3는 0이었다가 1로 바뀝니다. 언제? A2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1이었다가 0으로 0이었다가 1로 언제? A2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엔 A4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A4도 역시 반대로 됩니다. 언제? A3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3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4는 반대로 된다. 즉 A3의 네거티브 엣지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A4는 0이었다가 1로 변화하고 1을 계속 그 외에는 1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동기식 카운터의 경우에 파형을 각 프리플랍의 출력 Q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클락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JK 단자에 어떤 신호가 가해져서 어떤 조건일 때 1로 되고 어떤 조건일 때 0가 되는지 요것만 파악하면 출력 파형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최초에는 000이었으니까 10진수로 0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4가 최상위 비트가 되겠습니다. A4가 최상위 비트, Most Significant Bit, MSB가 되고 A1이 최하위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0000 최초에는 0000이었고 그 다음에는 0001 즉 1이네요. 그 다음에 0010 2가 되겠네요. A4가 최상위 비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00113 그 다음엔 01
0, 0, 4. 그 다음엔 0, 1, 0, 1, 5. 그 다음에 0, 1, 1, 0, 6. 그래, 10진수로 0, 1, 2, 3, 4, 5, 6.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1, 1, 0. 그래서 14. 그 다음에 여기는 1, 1, 1, 1, 1, 15. 그 다음에는 다시 0이 되네요. 0, 0, 0, 0, 0, 1, 2, 3 이렇게. 그래서 4비트 바이너리 리플 카운터 또는 4비트 어싱크로너스 카운트 업 카운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리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풀 애더를 이용한 리플 캐리 애더 우리가 설명할 때 풀 애더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애더로 동작하는데 그때 캐리가 물결 치듯이 파도 치듯이 전파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 카운터다. 이렇게 얘기를 리플 캐리 애더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프리플랍들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최하위 비트의 클락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프리플랍의 클락 입력 그 다음에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값에 따라서 A1이 결정되고 A1에 의해서 A2가 결정되고 A2에 의해서 A3 출력 Q가 결정되고 A3에 의해서 또 A4가 결정되고 따라서 각 프리플랍의 출력 Q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이 전파되는 것처럼 출력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리플 카운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싱크로너스 카운터를 다른 말로 리플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로너스 카운터는 클락의 엣지에서 모든 프리플랍들이 동시에 변화가 되죠. 그러나 어싱크로너스 카운터는 이와 같이 하나의 프리플랍에 의해서 다른 프리플랍의 출력이 그 다음에 결정되고 그 다음에 프리플랍의 출력에 의해서 그 다음 프리플랍들이 결정되는 즉 클락에 의해서 시리얼하게 시퀀셜하게 순서적으로 출력 Q가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JK 프리플랍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JK 프리플랍들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앞단에 출력 Q에 연결하면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JK 프리플랍의 출력 Q를 다음 단에 클락으로 사용해서 연결하면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n비트 카운트 업 리플 카운터 증가순으로 세는 리플 카운터를 설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JK 프리플랍을 n개를 시리얼로 연결하는데 앞단의 출력 Q를 다음 단의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면 이같이 증가순으로 카운트하는 리플 카운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주파수를 보겠습니다. 클락의 주파수를 F라고 했을 때 F라고 하면 주기 T는 F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주기하고 진동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니까 주기하고 주파수와의 관계는 자 클락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클락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T가 되겠죠. 여기 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파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A1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A1은 어떤 파형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1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클락의 주기하고 A1의 주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1의 주기가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A2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A2의 주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A2의 주기가 되겠죠. A2의 주기하고 A1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2의 주기가 A1의 주기보다 2배가 된다. 자, A2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A3의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3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서 A3의 주기는 A2의 주기의 2배가 됐죠. A3의 주기는 A2의 2배가 됐다. 자, A4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A4의 주기는 마찬가지로 A3의 주기의 2배가 됐다. 따라서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주파수는 A1의 주파수는 클락 주파수의 2분의 1이 될 테고 A2의 주파수는 A1의 2분의 1이니까 원래 주파수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3의 주파수는 A2의 주파수의 2분의 1이니까 원래 주파수의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4의 주파수는 16분의 1. 즉 이와 같은 구조의 리플 카운터는 프리플랍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주파수는 2분의 1로 된다. 주기는 2배가 된다. 그러면 프리플랍을 2개 통과하면 즉 A2의 주기는 원래 클락 주파수의 4분의 1이 되고 A3의 주기는 원래 클락 주파수의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A4의 주파수는 원래 클락 주파수의 16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플 카운터를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주파수를 64분의 1로 낮춰주고 싶다. 그러면 프리플랍을 몇 개를 직렬로 이와 같은 구조로 연결하면 될까요? 64는 88, 64니까 2의 육승이죠. 따라서 프리플랍을 6개를 이와 같이 시리얼로 연결하면 원래 주파수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신호를 우리가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로 리플 카운터가 응용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카운트 다운 카운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는 앞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로 전 페이지에서는 프리플랍의 클락 신호를 앞단에 Q에서 연결했죠. Q에서 연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증가순으로 카운트를 했다. 자, 감소순으로 카운트하는 리플 카운터를 설계하려면 Q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Q바를 다음 단의 클락의 입력으로 인가하면 카운트다운 카운터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자, A1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JK 단자가 11이니까 반대로 되네요.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1은 반대로 된다. 앞에 있는 거랑 똑같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됐네요. 0이었다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1이었다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됐죠. 0이었다가 1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바뀌었죠. 1에서 0으로 이 같은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파수는 여기 주기는 2배가 됐고 주파수는 2분의 1로 됐죠. 자,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A2는 그러니까 여기는 A1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1바.
A2는 반대로 됩니다. 언제? A1 바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죠. A1 바의 네거티브 엣지는 뭐랑 똑같아요? A1의 포지티브 엣지랑 같은 얘기죠. A1 바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1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자, A1의 포지티브 엣지는 어디예요? 여기죠. A1의 포지티브 엣지는 여기죠. 0에서 1로 변화하는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래서 A2는 0이었다가 1로 됩니다. 언제? A1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이었다가 0으로 변해요. 언제? A1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이렇게 변화하죠. 자, 그 다음에 A3를 볼까요? A3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반대가 된다. 언제 반대가 돼요? A2 바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여기가 A2 바니까 A2 바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A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즉 A2의 포지티브 엣지는 어딘가요? 여기죠. A2의 포지티브 엣지는 여기에. A2의 포지티브 엣지는 여기죠. 즉 A3는 제로였다가 A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로, 1이었다가 A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제로, 제로였다가 A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로, 1이었다가 A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제로, 0이었다가 A2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로 변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A4는 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됩니다.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클락에 인가된 신호가 뭐예요? A3 바죠. 즉 A3 바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A3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자, A3의 포지티브 엣지는 어디입니까? A3의 포지티브 엣지는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A4는 0이었다가 1로 바뀌어요. 언제? A3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이었다가 0으로 바뀝니다. A3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0이었다가 1로 바뀝니다. A3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자, 주파수는 2분의 1씩 줄어들죠. 주기는 2배씩 늘어나고요. 원래 클락의 주파수를 F, 클락의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A1의 주파수는 2분의 1로, 주기는 2배로. A2는 원래 주파수의 4분의 1로, 주기는 4배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0진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A4가 최상위 비트고 A4가 최상위 비트가 되겠습니다. A4가 MSB다. 최초에는 0000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11 10진수로 0이었다가 15가 됐죠. 그 다음에 1110 즉 14, 그 다음에 1101 그러면 13, 그 다음에 1100 그러면 12, 그 다음에 1011 1011 그러면 11 이렇게 변화하죠. 변화하고 여기는 뭡니까? 0001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000 0이 되고 그 다음에 1111 다시 15가 되고 1110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0, 15, 14, 13, 12, 11, 3, 5, 4, 3, 2, 1, 0, 15, 14 이같이 카운트다운 카운터로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같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JK 프리플랍을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감소순으로 동작하는 리플 카운터를 설계하는 방법은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는 JK 플립플랍의 출력 Q 바를 다음 단에 클락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카운트다운 카운터로 동작한다. 바로 이전 페이지는 어떻게 연결했죠? 출력 Q를 연결하면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하고 Q 바를 연결하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우리가 리플 카운터, 그러니까 리플 카운터를 설계할 때 앞단에 있는 출력 Q를 연결하면 카운트 다운 업 카운터, Q 바를 연결하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방금 전에 배웠던 카운트 업 리플 카운터, 그 다음에 카운트 다운 리플 카운터를 이용해서 어느 경우에는 카운트 업으로 동작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카운트 다운으로 동작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그러한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제어 신호가 있죠. 그래서 업 다운이라는 제어 신호가 있는데, 만약에 업이 1이면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업이 1이고 카운트가 0면 증가순으로 카운트하고, 업이 0고 다운이 1이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로 동작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낸드 게이트가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 낸드 게이트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업 단자가, 한쪽에는 Q 단자가, 즉 여기는 업 단자, Q 단자, 그 다음에 여기는 Q 단자, 여기는 다운 단자, 다운 신호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회로에서 드모러 간의 정리 배웠죠. 드모러 간의 정리를 설명할 때 드모러 간의 정리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얘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건 XO와 Y의 바는 뭐랑 똑같아요? 각각의 바, O와는 AND로. 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노아 게이트의 not 게이트의 동그라미를 입력 측으로 이동시키면 모든 입력 단자에 not 게이트가 붙고 OR 게이트는 AND 게이트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을 가지고 얘를 해석해 보죠. 여기 not 게이트를 이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노아 게이트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여기 노아 게이트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노아 게이트에 not 게이트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상쇄돼서 결국은 이와 같은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업이 1이고 다운이 0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Q니까 여기는 Q가 되고, 여기는 AND 게이트 입력이 하나라도 0니까 0가 돼서 여기는 Q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업이 1이고 만약에 다운이 0이다. 그러면 여기는 1, 그러니까 여기는 Q, 여기는 1Q, 그러니까 여기 출력은 Q가 되고 여기는 Q 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운은 0니까 0. 그래서 여기는 Q 반대, 여기는 출력은 0.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하고 Q바하고 AND 하면 여기는 Q바가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연결돼요? Q가 연결되는 거죠. Q가 연결된다. 즉 A1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Q가 여기에 클락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중과순으로 카운트를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1이고 여기는 A2가 되겠네요. 여기는 A2 바가 되지만 이쪽이 0이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A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A2 바가 되고 그리고 따라서 여기는 1 A2 바니까 여기는 A2 바가 되고 결국 여기는 뭐가 연결돼요? A2가 연결된다. A가 연결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프리플랍은 클락 입력이 클락 단자에 뭐가 연결되냐 이거예요. A2에 여기 이 프리플랍의 클락에는 뭐가 전달돼요? 여기 Q A1이 연결되죠. 여기는 A2가 연결되고 여기는 A3가 연결되겠네. 그러니까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한다. 만약에 다운이 1이고 업이 제로다. 그럼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 여기는 Q바가 되겠네요. Q바하고 제로하고 5와 하면 여기 Q바가 나타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는 0이 될 테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A1 바죠. A1 바니까 여기는 A1 바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A1이 되겠죠. A1하고 1하고 AND 하면 뭐가 되겠어요? A1 여기에 not get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A1 바가 되겠네요. 즉 다운이 1이고 업이 제로면 Q 바가 여기에 연결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Q 바가 클락에 연결된다. Q 바가 클락에 연결된다. 리플 카운터에서 이 Q 바가 다음 단에 클락 입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동작한다고요? 카운트 다운으로 동작하죠. 그래서 이 회로로부터 업이 1이면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하고 다운만 1이면 카운트 다운 카운터로 동작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회로도에서는 낸드로 구성이 됐는데 아예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칩, 예를 들어서 투인풋 낸드 게이트 IC 칩적 회로는 칩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와같이 낸드 게이트로만 구현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낸드 게이트에 있는 나머지 낸드 게이트들을 다 이와 같은 게이트 회로를 구성할 때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회로를 구현하려면 투입력 AND 게이트 칩도 필요하고 투입력 OR 게이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러한 회로도가 나는데 실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낸드만으로 구현하면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낸드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활용하기인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러한 칩들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게이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칩 활용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낸드 게이트로 회로를 꾸몄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숙제인데요. 앞 페이지를 보면 JK 프리플랍을 사용했죠. 그런데 JK 프리플랍에서 JK 단자에 모두 1을 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플랍 배울 때, 레치 또는 프리플랍 배울 때 만약에 JK 단자를 하나로 묶으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T 프리플랍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만약에 묶었을 경우 여기가 1이면 11이니까 JK에 11이니까 얘는 반대로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0이면 00이니까 여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네. 아까는 반대로 될 거고 T 프리플랍도 마찬가지죠. 1이면 반대로 0이면 현재 상태 유지. 그러니까 JK 단자를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는 얘는 T 프리플랍과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는 T 프리플랍이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던 헤로도랑은 뭐가 틀리냐면 클락이 각각의 프리플랍은 언제 동작해요? 클락이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라 포지티브 엣지에서 동작하죠. 그럴 경우에 Q바를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Q바를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Q를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A1, A2, A3, A4의 출력 파형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고 파형을 구한 다음에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모듈로 5 리플 카운터를 설계를 해보자. 모듈로 5,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동작하는 카운터를 설계를 해봐라. 근데 이제 스테이트 개수가 5개니까 필요한 코드 수는 3비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상태를 할당하기를 0이니까 0, 1이니까 001, 2, 010, 011, 100 이렇게 동작하도록 설계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플 카운터를 설계하는 방법은 체계적인 방법은 없고 체계적인 방법은 싱크로너스 카운터, 동기식 카운터를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상태표를 작성한 다음에 카르노맥 그려서 간소화된 편식을 구했죠. 리플 카운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프리플랍이 어느 시점에서 반대가 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반대가 되느냐, 이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A는 항상 반대로 된다. 클락의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A는 클락의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엣지에서. 그래서 클락을 연결하면 되겠네. 클락이 튈 때마다 0으로 떨어질 때마다 반대로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클락이 튈 때마다 반대로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럼 반대가 돼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된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반대가 돼. 그 조건을 찾아야 돼요. 변하는 시점, 그러니까 클락 입력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반대가 되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클락 입력은 뭐고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리플랍은 어떻게 동작을 해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는데 X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반대가 되고, X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1이면 X가 1이면 반대가 되고, X가 제로면 JK에 10가 가해지니까 Q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패턴을 활용하면 리플 카운터를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락 단자의 값이 뭐냐? 여기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 클락이 신호선이 연결됐구나. 외부 클락 신호가 연결됐다. 그러면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이 시점에서 얘가 반대가 되겠구나. 그런데 요 J 단자는 셋 단자죠. 셋 단자에 연결된 요 조건, 셋 단자에 연결된 조건이 1이면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이 되니까. 그런데 셋 단자의 어떤 조건 X를 만족하지 않으면 0이면 출력 Q는 리셋 입력이므로 0으로 된다. 요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이 되는 조건을 여기에 J단자에 연결하면 1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반대로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0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A를 봅시다. A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계속 반대가 되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반대가 되지 않아. 따라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B하고 C를 관찰해 보니까 이런 조건을 찾을 수가 있네요. C가 0인 경우에 0인 조건에서 A의 네거티브, 클락이 변할 때마다 반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경우는 C가 1이므로 반대로 안 된다. 그 조건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C가 0인, J단자에 C가 0인 조건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C가 0 조건을 만족하면 A는 반대로 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되고, C가 0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회로로 구해내요? 여기에 C바를 연결하면 되겠다. C바가 1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C가 0인 조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B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B는 언제 반대로 됩니까? 반대로 되는 조건을 찾아봐요. 여기서 반대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돼요. 결국 뭡니까? A가 1에서 제로로 변할 때, A가 1에서 제로로 변할 때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즉 A를 클락에 연결하면 되겠다. 그러면 A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즉 A가 1에서 제로로 바뀔 때마다 B도 역시 반대로 되는구나, B가 반대로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C를 살펴봅시다. C는 언제 반대로 돼요? C는 언제로 반대로 돼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A의 네거티브 엣지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때마다 반대로 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C가 반대로 되는 거는 C가 반대로 되는 것은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는데, 그런데 이 조건은 만족해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반대로 되잖아. C가 여기서도 반대로 되는데 이때는 B의 네거티브 엣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찾는 게 뭐냐면, C는 클락의 네거티브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그런데 AB가 11일 때만 반대로 된다. A가 11일 때만 반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B가 111 조건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C는 언제 반대로 돼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AB가 111일 때.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라는 것은 요 엣지죠. A가 변하는 요 엣지.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AB가 111일 때만 반대로 된다. 그래서 요 프리플랍 요 세 개를 머지해서 통합해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클락 1 C바니까 1이고, 여기는 C바를 연결하고, 여기 C바를 연결했죠. 그 다음에 11A 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 AB 연결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리셋 단자를 사용하는, 클리어 단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클리어를 시키자. 클리어. 언제? A하고 BC는
항상 반대로 되죠. 그죠? 그리고 앞단에 Q를 연결했어요. 앞단에 Q를 연결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카운터, 업 카운터로 동작하죠. 0, 1, 2, 3, 0, 1, 0,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8까지 동작을 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C가 최상위 비트인데 여기 C가 최상위 비트인데 여기는 리셋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회로 해서 리셋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겠어 리셋이 되겠네요. 액티브 로 0일 때 리셋이 되니까 즉 AC가 여기는 A가 연결됐고 여기는 C가 AC가 11일 때 11일 때 리셋이 되겠네요. AC가 11이고 11일 때 AC가 11일 때 한번 살펴보죠. 자 0 1 AC가 11 아니죠. 2 3 4 얘를 확대해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5가 되니까 C, B, A에서 C하고 A가 1이 돼서 여기 리셋이 되겠네요. 0으로 리셋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 1, 2, 3, 4, 5, 6 그럼 모듈로 6 카운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리셋은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다. 어싱크로너스 클리어다. 그러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된다. 그러니까 10진수로 0, 1, 2, 3, 4, 5가 되자마자 즉시 0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5가 되는 순간은 있지만 이거는 매우 짧다. 얘네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프리플랍의 클락에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0, 1, 2, 3, 4, 5 이렇게 변하는데 이 경우에는 4에서 5로 되자마자 즉시 변한다. 그러니까 이 5라는 스테이트는 매우 찰나적인 순간, 아주 순간적으로 5가 되지만 이거는 무시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여기 클리어를 시킨다. 비동기 클리어다. 다이렉트 입력이죠. 5가 되자마자 즉시 0으로 되니까 얘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리플 카운터 설계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칩을 응용해서 또 다른 카운터를 설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각종 칩에서 제공하는 해로드를 이해하고 그걸 카운터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봤어요. 이건 모듈로 6 카운터입니다. 모듈로 6 카운터는 어떻게 동작하죠? 0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세니까 1 2 3 4 5 이렇게 카운트 하겠네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 개수는 6개 3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000 001 010 011 100 101 스테이트 개수가 6개니까 코드의 비트 수는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코드의 비트 수는 3비트 프리플랍 3개 필요하다. 자, A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A는 항상 반대로 되죠. 언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이 경우에는 1에서 0로 그래서 제 기단자에 모두 1을 가해 놓고 그러면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대로 되겠네요. A는 간단해요. B는 언제 반대로 됩니까? 요 시점이에요. 클락을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A를 클락으로 사용하면 되겠네.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죠. 그래서 A를 클락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도 네거티브 엣지가 있잖아. 1에서 0로 변화할 때는 B는
1에서 제로로 변화하는 네거티브 엣지, A의 네거티브 엣지인데 B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B는 반대로 된다. 어떤 조건일 때? C가 0일 때. 여긴 C가 1이니까 C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얘는 0을 내보내게 하면 되죠. 전 페이지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JK단자의 J단자의 어떤 X 조건을 가할 경우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X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1이 되니까 반대로 되고 X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K만 1이 되므로 Q는 0을 내보낸다. 요와 같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 리플 카운터 설계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반대로 된다. 언제?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네거티브 엣지를 찾아야죠.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근데 A의 네거티브 엣지가 여기 있는데 B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 거죠. 어떤 조건? C가 0일 때만 반대로 된다. C가 0인 조건을 J에 연결하면 되겠죠. 즉 C바를 연결해 놓으면 된다. 그럼 B는 반대로. 자, 그 다음에 A. A는 언제 반대로 됩니까? A는 요때 그리고 요때 반대로 되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C는 반대로 돼. 언제?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네요. 그런데 A의 네거티브 엣지 여기서는 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찾아야죠.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는데 단 B가 1일 때만 B가 1일 때만 A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면 반대로 된다. B가 1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0으로 된다. 이 얘기는 X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X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0으로 된다. 그래서 C는 반대로 된다. 반대로 돼. 언제?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돼. 근데 여기서는 A의 네거티브 엣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반대가 안 되니까 조건이 필요한데 C는 언제 반대로 되냐면 B가 1일 때에만 반대로 된다. B가 1인 조건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회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리셋 단자, 비동기 클리어 단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모듈로 6 카운터니까 0, 1, 2, 3, 4, 5, 6이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6이 되자마자 즉시 0으로 되게 만들면 되겠죠. 6인 조건 C가 최상위 비트, A가 최하위 비트니까 1, 1, 0일 때. 즉 여기 B하고 C가 1, 1일 경우에 여기가 제로가 돼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1, 0 조건을 만족하면 순간적으로 1, 1, 0를 출력으로 내보내지만 즉시 0으로 바뀌게 만들면 되겠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Q가 다음 단에 네거티브 엣지 각 Q가 다음 단에 클락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로직이 없으면 리플 카운터로 동작하겠네. 000, 001, 01, 2, 3, 4, 5, 6, 7, 01, 2, 3, 4, 5, 0, 1, 2, 3, 4, 5, 7 이렇게 3빛 리플 카운터로 동작하지만 그런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듈러 6 카운터니까 5까지는 정상적으로 출력하고 6이 되자마자 이 순간적으로는 6이 되지만 0으로 즉시 바뀌게. 그래서 비동기, 왜냐면 이 클리어가 비동기 클리어니까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리셋 단자, 어싱크로너스 다이렉트 인풋 신 클리어 단자를 이용해서 스테이트가 변화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CD 리플 카운터를 설계를 해봅시다. 같은 방법이에요. A는 언제 반대로 돼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계속 반대로 되겠네.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대로 된다. 여기도 반대로 됐죠? 그래서 A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대로 돼. 01, 01, 01, 01, 01, 01 계속 변한다. 자, 그 다음에 B는 언제 반대로 될까요? B가 반대로 되는 시점은 이 시점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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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반대로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보니까 A가 10, A가 10, 10, 10. 그런데 A가 여기 10로 변할 때는 안 변하네요. 그죠? 그게 조건 하나 찾아야 되겠네요.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1에서 0로 바뀔 때 반대로 된다. 즉 B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런데 요 경우는 반대로 되면 안 돼. 요 경우에는 0을 유지해야 돼. A의 요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A가 A의 네거티브 엣지인데 B는 반대로 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하죠. 즉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 D가 0일 때. D가 0이면 반대로 된다. D가 0이고 A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면 반대로 된다. 그러나 D가 1이면 0을 다음에 0이 되도록. 그러면 D라는 조건을 D가 0인 조건을 여기에 기술을 하면 되겠네. D가 0인 조건, 즉 D바를 연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변하나요? 자, C는 언제 반대로 됩니까? C는 요 경우죠. 요 경우에 반대로 되네요. 요 경우. 그럼 클락 입력은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B의 네거티브 엣지.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항상 그런가요? 그렇죠. 항상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항상 반대로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A는 언제 반대로 됩니까? A는 이때 반대로 되네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반대로 되네요. D는 반대로 되네요.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 변하는 시점을 보면 여기서 여기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네요.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런데 A의 네거티브 엣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은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죠.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될까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BC가 11일 때만 반대로 된다. A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족하고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는데 BC가 11일 때만 반대로 된다. 이 경우는 A의 네거티브이지만 BC가 11이 아니므로 0으로 바뀐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BC가 1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11이 되니까 얘는 반대로 되겠네. 그죠? 반대로 되는데 BC가 1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K만 1이니까 얘는 0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회로로 구현하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동기식 BCD 카운터를 설계해 봤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클락 신호가 모던 프리폴랍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고, 이번 시간에는 BCD 리플 카운터를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플 카운터를 설계해 봐서 알다시피 각각의 프리폴랍의 토글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언제 반대로 되느냐,
언제 반대로 되느냐.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 이때 반대로 되죠. 이때 반대로 된다. 즉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그래서 클락은 A를 사용한다.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는. 그런데 항상 반대로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A의 네거티브 엣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따라서 반대로 되는 조건을 찾아라. 그러니까 클락 입력을 뭘 사용한? 네거티브 엣지를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셋되는 조건을 찾아라. 언제 반대로 되는지. 반대로 되는 조건은 BC가 1일 때 반대로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긴 BC가 0이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K만의 이름으로 0으로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이 설명을 했었죠.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JK고 클락이 있을 때 이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찾아라. 11이면 클락의 네거티브 11이라고 가정하고 언제 반대로 되느냐? D의 경우에 이 경우에 반대로 된다. 클락 A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그런데 항상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 조건을 반대로 되는 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조건을 우리가 X라고 하자. X를 찾아서 J 단자에 연결하면 X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Q바가 되고 X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된다. X라는 조건, 즉 BC가 1일, 모두 1인 조건을 만족하면 반대로 된다. 반대로 돼. 그런데 만족하지 않으면 A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BC가 1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리셋 입력에 의해서 0으로 된다. 여기 A의 네거티브 엣지지만 BC가 00이므로 0이 된다. A의 네거티브 엣지만 BC가 11이 아니므로 0을 주지. BC의 네거티브 엣지지만 BC가 10이므로 11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0을 다음 상태는 0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하면 리플 카운터를 설계하는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셋 단자,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단자를 이용해서 또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진 카운터, 리플 카운터를 설계하는 두 번째 방법 0, 1, 2, 3, 4, 5, 6, 7, 8, 9 그 10이 되자마자 즉시 클리어를 시키면 되겠죠. 최상의 비트가 D니까 DCBA가 10, 1010일 때, 즉 여기 B 하고 D가 만약에 1이면 여기 11이면 여기 1이 되고 0이 돼서 즉시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같이 리플 카운터를 리셋 시키는 시점, 조건을 만족하도록 낸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리셋 단자에 연결하면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단자에 연결하면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리플 카운터를 손쉽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BCD 리플 카운터를 우리가 설계를 해봤죠?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 직렬로 연결했는데 출력인 D를 다음 단에 클락 입력으로 사용했어요. 여기 클락 입력에. 그러니까 D는 언제 네거티브 엣지가 됩니까? 여기는 포지티브 엣지고, 이 시점에서 9에서 0으로 바뀔 때 여기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네요.
여기 네거티브 엣지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0에서 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9에서 다시 0으로 됐어요. 0으로 되면 어떻게 10단위를 하나 1 증가시켜야 되죠. 그때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니까 이 BCD 카운터에 4개의 프리플랍이 있는데 이 프리플랍이 1 증가하겠네.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니까. 그 다음에 10단위에서도 0, 1, 2, 3, 4, 5, 6, 7, 8, 9 하고 9에서 0으로 변하는 순간 D는 1에서 제로로 변하니까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죠. 네거티브 엣지가 이 BCD 카운터에 4개의 프리플랍에 클락 입력으로 사용되고 여기 앞에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JK 단자에 일일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클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자마자 얘가 1 증가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BCD 리플 카운터 3개를 이렇게 시리얼로 연결하면 하나 각각의 리플 카운터 0에서 9까지 카운트 하는데 3개를 시리얼로 연결하면 10진수 000부터 999까지 카운트하는 세 자리 10진수를 카운트하는 카운터로 확장할 수 있다 하는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와 같은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BCD to 7세그먼트 디코더를 이것도 우리 이미 설계를 해봤죠. 컨비네이셔널 회로 강의할 때 설계한 BCD to 7세그먼트 디코더를 여기에 삽입하면 10진수 삽입도로 표현된 10진수 한 자리가 BCD 7 세그먼트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터를 6개를 설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와치, 디지털 시계를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리플 카운터 설계 방법을 활용해서 주어진 회로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힌트를 주면 A는 언제 반대로 돼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죠? B바가 연결됐죠? B바가 1일 때, 즉 A는 언제 반대로 됩니까?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이고 그 다음에 B가 0일 때 A는 반대로 된다. 자, B는 언제 반대로 돼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일 때, 그리고 여기는 A니까, 그리고 A가 1이고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일 때 B는 반대로 됩니다. C는 언제 반대로 돼요? B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반대로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활용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